자, 클래스를 만드시려면은 여러분들 클래스를 이제 왜 만드는지는 수업을 잘 들어오셨으면 안 빠지고 들어오셨으면 다 아실 거예요. 자, 객체를 찍어내려 그러면 예, 그냥 바로 객체를 프로그래밍을 하는 게 아니에요. 소스 코드를 바로 객체를 소스 코드로 작성하는 게 아니죠. 이제 자바 기초에 하셨으니까 이제 그 정도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객체 부품을 먼저 만들어 가지고 그 부품들을 객체 부품들을 조립을 해서 큰 완성품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객체를 직접 우리가 코드 소스 코드로 직접 직접 객체 선언해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객체를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클래스를 가지고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클래스가 붕어 빵틀,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클래스는 붕어 빵틀, 붕어 빵틀만 있으면 언제든지 붕어빵 먹고 싶으면 예? 찍어내면 된다는 거죠. 똑같은 모양으로 찍어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클래스로 찍어낸 게 뭐예요? 객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어떤 객체를 만들어서 쓰고 싶다 할 때 어떤 객체, 그 객체가 어떤 필드를 가지고 어떤 메소드, 그러니까 어떤 속성을 가지고 어떤 기능을 가지는지 현실 세계에 있는 것을 객체로 바라보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나는 프로그램 할 때 이거를 내가 컴퓨터 쪽으로 가져와서 이걸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하면 현실 세계에 줘놓으면 객체로 봤을 때 속성은 뭐고 또 기능은 뭐다 정리되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클래스, 그러니까 객체를 찍어낼 수 있는 클래스를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는 그 객체를 찍어내기 위한 틀이니까 모양이 똑같겠죠, 그죠? 객체하고. 그래서 클래스를 우리가 이제 생성을 해가지고 코드를 이제 작성을 할 때 객체에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그 객체에 들어가야 되는 그 속성 필드라고 하죠. 필드, 어떤 값을 저장하는. 그 다음에 메소드, 자 기능을 우리가 이제 메소드로 하는데 그런 것들을 클래스 상에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클래스를 우리가 작성을 할 때 그 클래스 코드, 이게 코드잖아요, 그죠? 우리가 항상 이제 프로그램 실행할 때 만들었던 게 클래스죠. 그리고 이제 클래스는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랬죠. 실행할 수 있는 클래스와 실행할 때 이용되어지는 클래스, 라이브러리 클래스, 그죠? 실행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지는 클래스는 안에 뭐가 들어간다? 퍼블릭 스테이트 보이드 메인 메소드가 들어간다, 그죠? 메인 메소드가 들어가는 거고, 클래스 소스 코드 이렇게 봤는데 안에 메인 메소드가 없어. 다른 메소드는 있는데 퍼블릭 스테이트 보이드 메인에 되어 있는 그 메인 메소드가 없어. 그러면 그 클래스는 실행을 위한 그런 이제 클래스가 아니고 다른 클래스한테 이용되어지는, 사용되어지는 용도로 만들어지는 라이브러리 클래스다. 정리되시죠, 그죠? 예, 처음 하는 게 아닙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건 이제 종합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린 거죠. 예, 반복해서 이제 들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클래스를 실제 이제 만들어 줄 때, 이런 이제 우리가 이제 라이브러리 클래스를 예를 들어 만든다. 라이브러리 클래스를 만든다 했을 때, 안에 이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느냐? 클래스의 구성 멤버가 뭐냐? 어떤 구성 요소들이 들어가야 되느냐?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클래스를 구성하는 멤버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자, 이 클래스 만들 때는 필드도 넣을 수 있고 생성자도 넣을 수 있고 그다음에 필요한 기능들을 메소드로 이렇게 작성해서 넣을 수도 있다, 그런 뜻이죠. 네. 그래서 역할은 딱 정해져 있어요. 이 필드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변수하고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값을 저장합니다. 자동차가 굴러다니는 밖에 버스나 뭐 트럭이나 자동차가 있어, 그죠? 뭐 택시나 뭐 승용차나 뭐 있어요. 그러면 그 자동차라는 객체를 내가 프로그램에서 예를 중고 자동차 뭐 사이트를 하나 만들려고 해요. 객체 지정 프로그래밍 언어로. 그러면 중고 자동차 사이트에서 나오는 대상은 다 뭐예요? 객체가 다 자동차죠. 그러면 그거를 내가 프로그램에서 구현을 하려 그러면 객체를 만들어서 구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실제 이제 굴러다니는 자동차에 자 속성이 어떤 게 있나 생각해 보면 자동차 크기, 뭐 배기량, 다음에 뭐 자동차 색상, 자동차를 어느 회사에서 만든지, 그죠? 다음에 자동차 가격, 이런 것들, 그죠? 몇 년도 식인지 생산했는지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다 이 필드라는 곳에 저장이 될 수 있도록
예,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어떤 정보를 이제 저장하는 곳이 이제 필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객체의 정보를 저장하는 곳이. 그래서 객체의 데이터가 저장되는 곳이라고 딱 있죠. 자, 그 다음에 생성자가 있는데 이 생성자는요, 우리가 객체를 생성할 때 new라는 키워드를 앞에서 썼었어요. 그래서 new라는 키워드 뒤에 클래스 이름과 동일한데 뒤에 소괄로 열고 닫고 이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제 클래스 명하고 같지만 생성자라고 부르는 이 메소드입니다. 여기서는 메소드라고 따라 모르는데 사실 이 생성자가 기능을 갖고 있는데 메소드라는 게 기능이라고 그랬죠. 이게 호출되면 특정 기능이 이제 실행이 된다고 그랬죠.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달린다, 정지한다, 헤드라이트를 켠다, 클락션을 울린다, 방향을 튼다, 뭐 이런 거 있죠. 예, 이런 것들이 다 기능이잖아요. 그런 기능들은 메소드로 다 만들어지는데 사실 이제 이 생성자도 메소드의 변종입니다. 변종. 그런데 이 생성자라는 거는요, 좀 이름을 그러면 메소드라고 하지 굳이 컨스트럭터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 근데 이 메소드하고 그 조금 비슷하긴 한데 딱 주어진 역할이 딱 정해져 있어. 다른 용도로는 쓰는 게 아니라 딱 어떤 주어진 용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 생성자라는 놈은 메소드하고 모양은 비슷하지만 객체를 클래스를 가지고 쿡 찍어낼 때 객체를 생성할 때 요 생성자를 이용을 하게 되고 얘가 하는 일이에요. 객체를 생성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객체가 이제 생성될 때 기본적으로 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뭔가를 가지고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객체가 초기 값을 가지고 만들어져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객체를 초기화해주는 여기서 초기화는 어떤 값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객체가 어떤 값을 만들어지면서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값을 얘기합니다. 그 값은 어디에 저장된다? 필드에 저장됩니다. 그래서 이 생성자가 호출되면서 객체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객체에 어떤 값을 요 필드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이 생성자가 하는 주된 역할입니다. 그래서 모양은 이 메소드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생성자는 딱 보면 눈에 탁 띄어요. 뭐 하냐면 퍼블릭 클래스명 이렇게 나오면 요 클래스 이름하고요 생성자 이름하고 똑같아. 생성자 이름은 여러분들이 지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클래스명을 그대로 씁니다. 그런데 모양은 메소드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뒤에 소괄로 이렇게 붙고 그죠. 여기 이제 블락 이렇게 메소드 블락처럼 여기 생성자 블락 이렇게 오고 그죠. 모양은 이렇게 비슷한데 우리가 이제 이 코드를 배우면 이제 이 코드에서 이거는 클래스 네임 클래스 네임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냥 이렇게 준 거예요. 똑같네 이름이. 그럼 이건 생성자구나 하는 걸 탁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생성자는 리턴 타입이라고 해서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밑에 보시면은 그 메소드라는 이 코드가 아직 이제 접근 제한자 리턴 타입 이런 거 아직 안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보이드 해서요 보통 리턴 값이 없을 때 이렇게 주는데 메소드 네임이 이렇게 있고요. 앞에다가 리턴 타입이 이렇게 나와요. 이 생성자는 앞에 리턴 타입, 보이드 같은 이런 키워드가 안 붙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드를 조금 이제 공부를 하시면 요거는 생성자고 요거는 필드고 요거는 메소드다 하는 걸 딱 구분할 수가 있어요. 다른 프로그래머가 작성한 그 클래스의 소스 코드로 나 요거 만들고 싶은데 나 이거 가지고 테트리스 만들고 싶은데 테트리스 클래스를 구했어요. 사운드 출력하는 클래스를 그랬어요. 그러면 그 클래스 안에 보면 소스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지금 요 부분은 필드 부분이고 정보 부분이고 이 부분은 객체 생성할 때 쓰는 생성자 부분이고 요 부분은 뭐 테트리스 우회전 좌회전 하고 그죠? 아래쪽에 이동하고 그런 거 이제 처리하자는 그런 메소드다. 자, 그러면 이제 클래스가 만들어질 때 클래스가 가져야 하는 거 이런 이제 멤버들 여기 이제 필드도 있고 생성자도 있고 메소드도 있으니까 자 이거 설명 들었던 거 한 번 더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확실히 처음 들을 때마다 보다 이제 몇 번 듣는 게 더 이렇게 낫죠. 낫기는 여러 번 들으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확 나가는데 여러분 듣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올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이제 필드 부분만 먼저 보면 필드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객체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 자 클래스를 하나를 가지고 제가 자 자동차 레이싱
게임을 만드는데 자동차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요. 예, 그 클래스 하나만 만들면 내가 자동차를 게임상에 100대를 찍어낼 수도 있고 1000대를 찍어낼 수도 있고 10,000대를 찍어낼 수 있는데 내가 그 게임상의 객체를 1000대를 찍어내든 10,000대를 찍든 소스 크기는 거의 차이가 많이 없어요. 예. 왜냐? 객체를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객체를 내가 소스 코드를 하나하나 짜줄 필요가 없고 클래스가 있으면 그냥 new 해가지고요 생성자만 호출하면 그냥 객체가 만들어지거든. 메모리상에. 그 언제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 객체를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소스 코드가 그렇게 많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하나 내가 타이핑해가지고 막 다 만들어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툴로 찍어내는 방식이니까 대량 생산이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자동차를 이제 100대를 객체로 찍어놨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자동차 중에 이제 레이싱이 되려 그러면 어떤 자동차는 속도가 빠른 자동차가 있을 거고, 어떤 자동차는 코너링이 좋은 자동차가 있을 거고, 어떤 자동차는 속도가 느린 자동차가 있을 거고, 어떤 자동차는 뭐 타이어 빵꾸가 펑크죠? 펑크가 빨리 나는 자동차가 있을 거고, 그죠? 예, 어떤 자동차는 뭐 제로 백입니까? 가속도 이렇게 빨리 붙는 자동차가 있을 거고, 그죠? 그러니까 성능을 이렇게 달리 해가지고 객체에 이런 이제 필드 특성, 속성이죠, 그죠? 속성 부분에 그런 부분들, 스피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해 놓고, 예, 그런 이제 자동차 객체를 실제 이제 주행하도록 돌려버리면 자동차 레이싱 게임이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필드 부분을 보면 이 필드로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어떤 게 있느냐? 객체를 우리가 클래스로 찍어냈을 때 객체가 가져야 하는 고유 데이터, 그리고 객체가 가져야 할 부품 객체가 객체를 가질 수 있다. 요거는 객체 관계에서 제가 설명드린 거 세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객체와 객체는 상속 관계에 있다. 부모와 자식처럼 부모 객체가 자식 객체한테 물려주죠. 예, 필드나 메소드를 물려줍니다. 그죠? 예. 그래서 자식 객체가 굳이 부모가 가지고 있는 필드나 메소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어요. 예. 자, 요게 이제 상속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객체가 다른 객체를 사용을 해요. 사용 관계가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우리 게임상에 그 게임 그 제목 아실 거예요. 뭐 돌아다니면서 자동차도 따고 하여튼 막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비행기도 타고 하는 그런 게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이제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자동차도 타고 비행기도 타고 막 진짜 신세계인 것처럼 막 돌아다닙니다, 그죠? 예. 자, 그때 이제 자동차라는 객체를 사람 객체가 사용하는 거죠. 이용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걸로 보면 되겠다. 사람 객체, 여기 또 이렇게 그 게임을 뭐 한 번씩은 다 해보셨으니까 뭐 이렇게 총 들고 싸우는 게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사람이 싸울 때 뭘 이용하죠? 총 들고 싸우잖아요. 그죠? 예. 그죠? 그게 사용 관계예요. 예. 그러면 이제 그 객체 관계 설명할 때 세 가지 나누는데 상속 관계하고 사용 관계하고 또 나머지 하나 있죠. 집합 관계. 예, 요거는 뭐냐면 부품 객체를 모으면 집합처럼 이렇게 모으면은 하나의 큰 완성품. 자동차 부품 그러니까 뭐 타이어 뭐 그다음에 그 핸들 뭐 의자 뭐 이런 거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다 모아서 조립하면 완성 자동차 객체가 된다.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부품 객체들을 조립을 해서 큰 객체를 만들 수 있고 이 큰 객체를 완성된 객체를 이제 이용을 할 수가 있다. 자, 이런 개념인데 여기서 객체가 가져야 할 부품 객체 이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이 만드는 우리 객체 이 자동차라는 객체에 여기에 타이어 부품도 꽂을 수 있고 핸들 부품도 꽂을 수 있고 엔진 부품도 꽂을 수 있는데 제가 방금 부품이라고 얘기했던 거는 다 그 객체를 찍어낼 수 있는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엔진 클래스 뭐 타이어 클래스 쫙 만들어 놓고요. 이걸 뉴 해가지고 찍어내면 돼. 찍어내서 만들어진 그 객체를 요 필드에다가 객체가 가져야 할 부품 객체가 요 필드에 들어간다 그랬죠. 필드에다가 딱 넣어주는 거예요. 끼워주는 거예요. 부품을 조립해 준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객체 현재 상태 데이터도 이 필드에 이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자동차로 이렇게 비유하면 자동차의 제작 회사, 모델, 색상, 최고 속도. 여러분들 그랜저 아시잖아요.
그랜저 쌍용 거죠. 끄덕끄덕 하시는데 그랜저 쌍용 거예요. 아니잖아요. 보면 아시잖아요, 그죠? 그랜저는 현대 거잖아요, 그죠? 아시잖아요. 이거는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자동차 딱 생산할 때, 자, 무슨 회사의 무슨 모델, 이렇게 해가지고 선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고유 데이터인 거야. 예. 그죠? 그래서 이제 요 제작, 이런 회사, 자, 모델, 처음에 나올 때 어때, 이게 그랜저인지, 티콘지, 뭐, 체어맨인지, 그 다음에 요즘에 또 나오는 그런 이제 자동차 종류들인지, 예. 그런 이제 색상이 있을 거죠, 그죠? 공장에서 나올 때 색상 나오잖아요, 그죠? 일단 색상 딱 분류돼 있죠. 검정색인지 흰색인지. 최고 속도, 특정 이제 자동차 모델, 예를 들어 제네시스다 그러면 최고 속도 얼마 딱 정해져 있죠, 그죠? 어떤 차량 이렇게 개발돼가 나오면 선전하잖아요. 최고 속도 얼마 나오고 뭐 이런 거 다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 객체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 기본적으로 세팅되는 값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처음에 이거 설명했을 때는 잘 이해를 안 하셨는데 어제 실습 저하고 같이 하신 분들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컴퍼니에 뭐 현대 자동차 모델 해가지고 딱 특정 모델 해서 클래스 안에다가 초기 값을 줬었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객체가 가져오는 고유 데이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체를 만들고 나서 야 이거 자동차 어디서 만들었냐 이거 집어 넣어 주는 게 아니라 객체가 탁 만들어지면서 현대 자동차라는 컴퍼니 이제 요 필드를 탁 가지는 거예요. 현대 자동차가 딱 들어가 있어 안에. 그래서 고유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필드를 쓸 수 있다. 이런 이제 또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객체 안에 또 객체를 연결해서 부품처럼 조립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필드라는 용도가 이제 객체를 조립하기 위한 어떤 이제 그런 연결고리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현재 속도 뭐 그다음에 엔진 회전수 이런 거는 이제 상태죠. 상태. 그죠? 예. 그리고 밑에 이제 요거 부품은 뭐 차체라든지 엔진이나 타이어 이런 것들. 그래서 자동차 객체에 차체 객체를 연결하고 자동차 객체에 엔진 객체를 가져와서 연결하고 자동차 객체에 타이어 내짝 객체 타이어가 내짝이니까 타이어 객체 4개를요 생성해 가지고 요 자동차 객체에 필드에 다 연결을 해줘요. 그러면 그렇게 해놓고 자동차 객체를 보면 자동차 객체는 처음부터 탁 나올 때 엔진이라든지 타이어라든지 차체가 먼저 있는 게 아니라 요 부품 객체를 만들어주는 클래스에서 이 차체 객체와 엔진 객체와 타이어 객체를 찍어내서 그 찍어낸 객체를 여기 연결했을 때 완제품의 자동차 객체가 된다는 거죠. 완벽한. 그래서 필드를 가지고 이 객체 지향 프로그램에서 이런 이제 개념으로 이제 쓰는구나. 자, 제가 지금 쭉 읊어드렸는데 글쎄요. 어떤 분은 전공을 하시고 이렇게 또 들으시는 분들은 내가 수업 시간에 내가 저 개념을 100% 내가 몰랐는데 또 이제 실습하다 보니까 이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네. 그게 그 개념이었구나. 탁 뭔가 탁 깨시는 분도 있을 거고 지금까지는 또 계속 듣긴 듣는데 처음 또 이렇게 프로그램 하시는 분 중에서 들으면 알 것 같은데 그죠? 또 이제 혼자서 공부할 때는 이게 무슨 말이었는지 그래서 책 그 정독을 하시고요. 연습 복습 많이 하셔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수업 시간 다른 챕터 할 때 제가 중복돼서 앞에 했던 내용이 좀 나오잖아요. 그때 앞에서 지금은 이해를 많이 못했다 하더라도 뒤에 챕터 설명할 때 중복된 내용을 제가 반복해서 또 이렇게 설명할 때 그 내용이 뭐였는지 저게 그거였구나라고 탁 이렇게 이해가 이렇게 되실 수 있도록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필드에 대해서 이거 처음 하는 거 아닙니다. 어제 설명 다 드렸어요. 그래서 반복학습에 반복적으로 공부한다는 게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딱 이렇게 느낌이 딱 다를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필드를 선언해 줄 때 여러분들 그럼 필드로 이렇게 필드를 내가 객체 안에 집어넣고 싶어. 그럼 필드는 뭐냐는 거지. 이미 여러분들 배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필드로 객체 안에 필드로 사용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이미 배우셨던 변수예요, 변수. 변수 우리 보면 기본 잔형 타입의 변수 이렇게 선언해 줄 수 있잖아요. 그죠? 8가지 있었습니다. 그죠? 바이트, 숏, 캐릭터, 인티저, 롱
플롯, 더블, 불리언 이런 타입의 변수를 이용해서 필드를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특징이 다 뭐예요? 어떤 값을 저장하는 거죠. 아까 저 필드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잖아요. 객체가 어떤 데이터를 가진다고. 어떤 데이터를 가지려면 저장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또 필드로 또 쓸 수 있는 게 이런 이제 기본 자료형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스트링처럼 참조 자료형. 그러니까 클래스 타입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이제 참조 자료형. 그리고 배열. 배열도 필드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라이브러리 클래스를 만들어서 사용하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직접 만든 그 클래스 타입도 이 필드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필드 타입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객체 안에 그 필드를 선언을 해주고요. 여러분들이 new 해가지고 클래스 당연히 지금 이제 우리가 객체를 만들 때는 클래스를 만들어야 되죠. 그 코드가 이제 방금 제가 설명드린 코드가 클래스 소스 안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필드 이런 타입 정수 기본 타입의 정수 실수 논리형이 있고요. 참조 타입 배열 클래스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각각 이런 이제 참조 변수 다음에 이제 변수를 선언을 해놓고 필드 타입을 선언을 해놓고 객체를 만들면 기본적으로 가지는 초기 값들입니다. 그죠? 요거는 앞에서도 나왔었어요. 요거 이제 배열할 때도 나왔었는데 배열 타입 할 때도 나왔었는데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객체를 만들 때 어떤 초기 값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타입만 선언되어 있더라도 기본 값은 이렇게 들어간다. 그래서 참조 타입은 다 널로 됩니다. 배열이든 클래스든 인터페이스든 배열 아직까지 어떤 배열 객체가 들어올지는 모르고 아직까지 어떤 클래스의 객체가 이렇게 할당될지 모르고 아직까지 어떤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구현 객체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알 수 없다. 정해지지 않았다 하는 참조 타입 같은 경우는 널이라는 값이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요 부분 이제 필드를 여러분들이 객체를 생성을 해서요. 그래서 생성해서 이제 사용을 할 때요. 소스 코드 상에 같은 객체 안에 있는 특정한 이제 필드를 접근한다 그러면요. 이제 이 필드명 앞에 요 변수로 참조 변수입니다. 참조 변수. 참조 변수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객체 내부에서 어떤 메소드나 이런 데서 필드를 접근할 때는 필드 이름만 그냥 쓰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스피드라는 인티저 타입의 필드가 있는데 여기 이제 생성자에도 스피드라는 필드를 바로 접근하고 그죠? 그냥 앞에 필드 이름만 이렇게 적고 변수명이 뭐뭐뭐.점 뭐 이렇게 안 들어가 있죠. 근데 메소드 같은 경우에도 스피드 해서 요 위에 있는 필드를 바로 그냥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접근해서. 요 스피드는 위에 있는 이 필드를 얘기해요. 이 필드에다가 10을 집어넣어라 그런 뜻이에요. 요 생성자는 이 카라는 이 클래스 객체가 생성될 때 스피드 필드의 초기값으로 0을 집어넣어라 이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각 객체 내부에서 어떤 필드를 접근을 할 때는 바로 그냥 필드명을 그냥 적어주시면 되고, 자, 이렇게 이제 옆에 펄슨 클래스가 있고, 이제 펄슨 객체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그 펄슨 클래스에서 이 클래스의 외부, 이 객체의 외부, 이 펄슨 클래스로 이제 객체를 찍어내죠. 그러면 이 펄슨이라는 객체의 외부에 있는 카 클래스를 이용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 카 클래스의 스피드 필드를 접근하기 위해서 여기서 마이카라는 참조 변수를 이렇게 붙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 여기 있는 이 카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이카 참조 변수 마이카 주고요. 뉴카 해가지고 카 클래스 생성자죠, 그죠? 요 생성자를 호출해서 객체를 만듭니다, 그죠? 힘명의 객체를 만들어서 참조 변수에 할당을 하고 이 방금 생성한 카 객체 안에 있는 이 스피드 안에다가 60이라는 거 집어넣고 싶어. 그러면 앞에 이렇게 마이카라고 이 변수, 참조 변수 객체 만들 때 사용했던 객체의 주소죠, 그죠? 이 참조 변수를 앞에 적어주고 닷 연상자 점 찍어주고 그 다음에 요 객체 안에 있는 요 스피드 필드를 이렇게 적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참조 변수명 점 필드 이름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 돼 있죠. 그래서 이 카 클래스 그 객체를 다른 클래스 객체에서 접근해서 이 카 클래스 안에 있는 필드를 내용을 바꾼다든지 뭐 조작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예, 참조 변수를 앞에 적고 점 한 다음에 필드명을 적어서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요것도 이제 지난 시간은 다 설명드렸던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생성자, 컨스트럭터라고 하는데 생성자. 우리 코드에서 new 나오고 나서 뒤에 클래스 이름하고 똑같은 게 나오고 지금 뒤에 소컬러 이렇게 붙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죠? 소스상에 이게 생성자라고 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앞에서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그 클래스 만들 때 보면 이제 그 이 생성자를요 생략하고 쓰는 경우도 있고 직접적으로 이 생성자를 코드를 작성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생성자라고 해서 그 원래 이제 규칙이 모든 클래스는 생성자가 반드시 하나가 존재해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이 생성자가 여러 개 될 수가 있어요. 또 여러 개 있어도 돼요. 그래서 모든 클래스는 생성자가 반드시 하나 이상 가질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요 규칙에 이제 맞아야지 제대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요 밑에 이제 소스 코드 봤을 때 보면 퍼블릭 클래스 카라는 클래스 맞는데 안에 코드 이렇게 없어요. 요 상태에서 컴파일을 하면 오류 안 나요. 위에서 분명히 이 안에 생성자 코드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는데 생성자 코드 없는데 오류가 안 나네. 왜 오류가 안 나냐면 우리가 코드 클래스를 작성하실 때 생성자를 안 만들어주면 자바 컴파일러가 자동적으로 이 기본 디폴트 컨스트럭터라는 기본 생성자를 코드를 싹 넣어줘요. 넣어서 컴파일해 줍니다. 오류가 안 나도록. 이건 컴파일러가 가지고 있는 기능입니다. 네, 자동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어 있지만 실제 우리가 이제 컴파일을 시키면 이렇게 퍼블릭카 해가지고 소괄로 열고 소괄로 닫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중괄로 열고 중괄로 닫고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가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컴파일했을 때 오류 없이 클래스 파일이 카라는 클래스 파일이 만들어진다. 예. 그럼 우리가 이제 이 클래스 파일을 이용할 때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이렇게 new라는 키워드와 함께 카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해서 객체를 생성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new 뒤에 있는 이제 여기 카 소괄로 열고 소괄로 닫고처럼 이 카라는 게 클래스 명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생성자 이름은 클래스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동일합니다. 다른 거 못 씁니까? 그런데 다른 거 당연히 못 쓰죠. 그 규칙인데 생성자는 여러분들이 이름 붙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클래스 명을 쓰는 거예요. 예. 그리고 뒤에 소괄로 아무것도 없죠, 안에. 그러니까 이렇게 비어 있는 거를 우리가 디폴트 생성자, 디폴트 컨스트럭터 기본 생성자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생성자를 기본 생성자를 우리가 만들어주지 않더라도 생성자 하나도 없으면 자동으로 이제 추가가 된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생성자가 여러 개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생성자 선언을 하는 이제 이게 형식인데 클래스명하고 동일한 이제 생성자 이름을 주고요. 그다음 이제 매개 변수라는 게 이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빵 만드는 기계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 밀가루하고 계란하고 뭐 소금하고 설탕만 주면 뭐 이렇게 빵이 쫙 이렇게 반죽이 돼 가지고요. 그다음에 오븐에 이제 안에 오븐 기능이 있어 가지고 오븐으로 굽고 결과가 이제 빵으로 탁 튀어나와요. 그럼 여기에 이 빵 만드는 기계에 여러분들이 밀가루 집어넣었죠. 설탕 집어넣었죠. 계란 집어넣었죠. 소금 집어넣었잖아요. 한 4가지 집어넣었죠. 이게 이제 매개 변수 값입니다. 그리고 이 빵 만드는 기계는 요 4개의 재료를 집어넣는 우리 세탁기에 보면 그 뭐지 섬유유연제하고 세제 집어넣는 그런 그 있죠, 그죠? 칸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요 이제 소걸로 안에 몇 개의 값을 받을 수 있는지 매개 변수 파라미터라고 하는데 매개 변수를 선언해 줘요. 이 매개 변수가 밖에서 던져주는 값을 받아서 내부에 이 블럭 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전달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자 이제 개발자가 선언한 생성자가 존재할 때 컴파일러는 기본 생성자를 추가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규칙을 알기 때문에 나는 그냥 클래스 만들 때 내가 기본 디폴트 컨스트럭터 기본 생성자를 코드 넣어줘야지 하면 생성자 있네 해서 자바 컴파일러는 자동으로 기본 생성자를 추가 안 해줍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우리가 new라는 키워드 뒤에 나오는 게 이제 생성자라는 거 알았잖아요, 그죠? new라는 키워드 이 명령어 연산자로 객체 생성할 때
개발자가 선언한 생성자를 반드시 이제 사용을 해서 그 객체를 찍어내야 됩니다.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 찍어낸다고 그랬잖아요. 생성자를 호출을 하면 new 뒤에 생성자를 호출해서 객체를 만드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런 이제 이런 모양으로 생긴 디폴트 생성자도 있고요. 기본 생성자도 있고 프로그래머가 보니까 어떤 거는 생성자 호출할 때 값을 하나를 던져주는 거 줘야 되고, 어떨 때는 값을 두 개를 던져줘야 되고, 어떨 때는 객체 만들 때 값을 세 개를 던져줘야 되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면 이 생성자 만들 때 이게 값이 하나가 들어올지 두 개가 들어올지 세 개가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이 매개 변수를 몇 개를 선언해야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개 변수가 없는 생성자, 매개 변수가 한 개인 생성자, 매개 변수가 두 개인 생성자, 매개 변수가 세 개인 생성자, 이런 식으로 해서 생성자 이름은 클래스 명하고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똑같은 이름의 생성자가 여러 개 올 수 있다는 거죠. 클래스 안에 생성자를 여러 개 만들 수 있어요. 이거를 이제 오버로딩이라고 해요. 오버로딩. 예. 오버로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같은 이름인데 이게 여러 개가 만들어지고요. 그러면 이 여러 개의 자 이렇게 카라는 생성자 이제 여기 네 개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new 한 다음에 카라는 생성자 이용해서 객체를 찍어낼 때, 그러면 클래스 소스 상에 첫 번째 있는 이 카가 선택이 될지, 두 번째가 선택이 될지, 세 번째가 선택이 될지, 네 번 선택이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누가 결정해 주냐면 자바가 알아서 해줘요. 우리가 생성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 때 기본 생성자 하고요, 매개 변수가 하나인 거, 두 개인 거, 세 개인 거, 네 개인 거 이렇게 미리 딱 만들어 주고요. 소스상에서 이 클래스 상에서 객체를 딱 찍어낼 때 매개 변수가 없어. 그러면 디폴트 컨스트럭터 기본 생성자를 호출해 주고요. 만약에 매개 변수 값이 하나인 거야. 그러면 매개 변수가 하나인 이 스트링 모델 값 하나만 봤죠? 스트링 타입의 모델이라는 변수 하나밖에 없잖아요. 매개 변수가. 그러면 이 두 번째에 있는 카 생성자를 딱 호출해 줘요. 예. 그리고 매개 변수 값을 카 뒤에다가 내가 두 개를 던준다. 그러면 이렇게 스트링 타입의 모델을 받고 첫 번째 스트링 타입의 컬러를 받을 수 있는 세 번째 있는 이 카 생성자로 호출해 줍니다. 예. 그래서 뒤에 나오는 이 매개 변수의 개수, 타입, 순서에 따라서 자바에서 알아서 코드에 존재하는 생성자 중에서 선택을 해서 실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이 코드하고 같이 보시면 요 new 카 매개 변수 값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 클래스 소스 상에 첫 번째 생성자가 호출되고요. 여기 지금 마지막에 있는 카4라는 객체 만들 때는 new 카 한 다음에 그랜저 힌지 300 넘겨주죠. 매개 변수 값이 3개입니다. 그죠? 그럼 밑에 제일 밑에 있는 new 카 해가지고 객체 생성할 때는 카4라는 매개 변수 참조 변수에 객체가 이제 할당이 되는데, 이때는 요 클래스 소스 상에 요 네 번째 있는 카 스트링 모델, 스트링 컬러, 스트링 맥스 스피드, 그랜저는 모델이라는 변수에 저장되고, 흰색은 컬러라는 매개 변수에 전송이 돼서 저장이 되고, 300이라는 숫자 값은 맥스 스피드라는 매개 변수에 저장이 돼서 요 생성자 요 블락 안에서 요 값들을 이용해서 초기화 작업을 하거나 뭐 다른 걸 시행을 해주거나 그런 작업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생성자 호출하는 부분이죠. 우리가 그 생성자를 여러 개 만들 수가 있는데, 여기서 다른 생성자 호출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의 클래스 안에는 생성자를 여러 개 만들 수가 있는데, 아까 요 코드입니다. 요거 생성자 카 클래스 만들 때요, 생성자를 하나만 만들 수 있는 게 여러 개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블락 중괄호 안에 점점점 생략 여기에 어떤 코드들이 있는데, 이 안에 있는 코드들이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더라는 거죠. 이렇게 생성자 오버로딩이라고 하는데, 그 클래스 안에 생성자를 여러 개, 동일한 이름의 생성자를 여러 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개 만드니까 이 생성자 블락 안에 코드들이 중복된 게 너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중복을 그래도 우리가 효율적으로 자바 뭔가 게시 지향할 때, 지향 프로그래밍 할 때 효율적으로 프로그램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코드 중복 없이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사용하는 키워드가 this라는 생성자입니다. this라는 생성자. this라는 이 키워드는 두 가지 우리 이제 자바에서 두 가지를 쓰는데 그냥 요 뒤에 있는 이제 소갈라 없는 this를 쓸 수도 있고요. 소갈라 있는 this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성자 오버로딩이 되면 여기서 생성자 오버로딩이라는 것은 동일한 생성자명으로 해서 여러 개의 이제 생성자가 클래스 코드 안에 클래스 블록 안에 여러 개 생성자가 선언되는 겁니다. 그죠? 그게 이제 생성자 오버로딩이고 그렇게 오버로딩이 되면 이 생성자와 생성자 사이에 들어있는 코드들이 중복된 게 많이 발생되더라. 코드 중복이 발생되더라. 그래서 초기화 내용이 비슷한 생성자 그런 이제에서 이러한 이제 현상들이 많기 때문에 코드 중복을 없애야 된다 해가지고 이런 이제 this를 활용하는 그런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생성자는 초기화 내용을 작성한 생성자를 this로 호출할 수 있다 돼 있죠. 자, 동일한 클래스 내에 여러 개의 생성자가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생성자에서 다른 생성자를 호출할 때 this라는 요 키워드를 씁니다. 호출할 때 그리고 이제 요 소괄 안에 매개 변수가 아무것도 없으면 this 다음에 아무것도 없으면 디폴트 컨스트럭터 그러니까 기본 생성자를 호출할 것이고 this 안에 매개 변수 값이 하나다 그러면은 매개 변수를 하나 가지는 생성자를 호출하는 그런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this 다음에 여기 값이 매개 변수 값이 3개예요. 뭐 a, b, c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러면 생성자 호출될 때 이 매개 값을 3개 매개 변수 값을 3개 가지는 그런 이제 생성자가 호출이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실습은 여기까지 안 갔습니다. 그죠? 필드까지 지금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소드 부분인데 바로 갈게요. 자, 메소드는 우리가 이제 객체 안에 필드가 들어갈 수 있고 메소드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메소드는 이제 기능을 표현을 하는 거죠. 해놓은 거죠. 코드로. 그래서 이 메소드를 호출을 하게 되면 기능이 실행이 됩니다. 그죠? 여기가 계산기라는 이제 클래스를 만드는데 안에 메소드를 뭐 더셈이라는 메소드를 만들고 뺄셈이라는 메소드를 만들고 뭐 곱셈이라는 메소드를 만들고 자, 그러면 내가 이 계산기 클래스 상에서 객체를 찍어내서요 내가 더셈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계산기 객체 안에 있는 더셈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면 돼. 호출하면은 더셈을 해서 그 결과값을 리턴 반환을 해줍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메소드라는 거는 자 객체의 동작 기능을 표현하는 부분이고요. 여러 개가 작성될 수 있어요. 필요한 만큼 호출해서 실행할 수 있는 중괄호 블록을 가지고요. 메소드를 호출하면 자 중괄호 블록 안에 있는 모든 코드들이 자 일괄 실행됩니다. 해당 호출된 메소드의 요 메소드 블록 있죠. 안에 있는 코드들이 이제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메소드를 클래스 안에다가 클래스 우리 작성할 때 메소드를 선언을 해주죠. 그러면 이제 메소드를 선언해 줄 때 코드 형식은 어떻게 되느냐? 자, 제일 앞에 리턴 타입이라는 게 오고요. 그 다음에 메소드 이름을 적습니다. 요 메소드 이름은 자 10별자 우리가 이제 변수명을 짓는다든지 할 때처럼 이렇게 이제 이름을 주는 거예요. 이름을 주고 그 다음에 자 소괄호가 오는데 자 요 소괄호 안에 자 이 메소드를 실행할 때 필요한 데이터 자료를 요 변수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쪽에서 요 메소드에 이제 두 개의 값을 받아서 뭔가 더셈하는 메소드다. 그러면 매개 변수 두 개를 여기 이제 선언을 해줘요. 매개 변수 두 개를. 그러면 첫 번째 값은 첫 번째 매개 변수, 두 번째 값은 두 번째 매개 변수에 딱 전달이 돼요. 매개 변수에서 변수는 변수잖아요. 변수는 값을 저장하는 거죠. 외부에서 던져주는 값을 받는 거예요. 받아서 그 값을 요 메소드 블록 안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변수니까 값이 저장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요 메소드 블록 안에는 실행할 코드를 여기에 이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자 메소드 선언할 때 이렇게 제일 앞에는
자, 메소드가 실행되고 난 다음에 결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결과의 자료형을 여기 메소드 이름 앞에 이렇게 리턴 타입이라고 적어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메소드가 리턴하는 결과 타입, 그러니까 자료형을 이게 형식입니다. 이 메소드 실행하면 결과가 뭔데? 자, 1 더하기 2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1과 2를 여기 던져줬어요. 그러면 1 더하기 해서 3을 냈어요. 3을 이 메소드를 호출한 곳으로 리턴해 줍니다. 답을. 그때 이 3이라는 건 뭐냐? 인티저다. 그러면 여기 앞에 int라고 붙입니다. 그러니까 계산해서 다시 리턴해 주는 그 자료값이 어떤 타입이 자료형인지 메소드 이름만 넣어 주고요. 자, 여기 이제 소글러 안에 요 매개 변수는요. 우리가 앞에서 그 선언한 변수 선언하듯이 그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어떤 값을 받을 거냐에 따라서 어떤 타입의 자료를 받을 거냐에 따라서 타입을 결정해 주시면 되고, 메소드가 실행할 때 필요한 데이터 받는 변수인데, 내가 메소드 선언해 줄 때요, 값을 5개를 받고 싶으면 매개 변수 5개 쓰시면 되고요. 값을 뭐 10개를 받아서 처리하는 메소드를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매개 변수를요, 콤마로 구분해서 10개를 선언해 주면 돼요. 차례대로. 만약에 뭐 국어, 영어, 수학 성적 3개를 받는다 그러면 매개 변수도 int, kor, int, 뭐 eng, int, math 해가지고 콤마로 구분해서 3개를 선언해 주면 된다는 거죠.